소는 누가 키워? 머리맡트. 아, 뭐, 얘 깜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이 아이를 찾느라고 캐스팅했죠. 아, 깜찍하죠? 마니, 마터. 예. 돈 파는 가게, 오늘 공식 오픈하는 날입니다. 돈 파는 가게는요, 개념 있는 재테크를 추구합니다. 자, 개념 있는 재테크란 무엇일까요? 예, 그냥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돈 되는 투자를 알려드립니다. 또 개념 있는 재테크 돈 파는 가게는요, 그냥 모으지 않습니다. 목적 있는 저축을 알려드리고요, 그냥 쓰지도 않습니다. 더 행복한 소비를 공유합니다. 재테크 상품에 그냥 가입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정보와 방법을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공유합니다. 뇌가 순수한 사람들의 재테크를 돕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공식 오픈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돈 파는 가게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재테크에 개념을 입혀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조금 더 남다른, 알다시피 뭐 어떤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과 경험과 또 이런 방송, 칼럼 등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직접 리얼한 그런 재테크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해드렸던 연말정산 있죠. 자, 연말정산의 개념을 입히다. 사실 연말정산 땡기긴 한데 복잡하죠. 스트레스죠. 자,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조금 더 흥미롭고 좀 이렇게 재미있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지난 시간에 방송했던 연말정산의 개념을 입히다. 당신의 연말정산을 의심하라라는 주제의 제목이었는데요. 방송 듣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그것을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네이버 포스트에 올렸는데 하루 만에요. 하루 만에 500명 가까이가 이제 구독을 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이걸 뭐, 그렇다고 이제 보통 이제 네이버 자체에서 픽에 이제 상단에 노출시켜주는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뭐 만 명, 2만 명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네이버 포스트 제가 시작한 지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네이버 포스트 구독자가 45명밖에 안 돼요. 오늘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올렸던 콘텐츠가 500명이 읽고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돈 파는 가게가 이제 몇 가지 채널에서 가게를 같이 오픈했는데요. 오늘 브런치, 다음 카카오에서는 브런치 아시죠? 조금 색깔 있는 그 브런치에도 돈 파는 가게가 드디어 오늘 오픈이 되었습니다. 오픈이 되어서 제가 하는 그 주간 동화 매주 월급쟁이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매주 연재되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그대로 카카오 브런치에 올렸는데요. 이것 또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반응이 뜨겁는데 주간 동화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늦게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주간 동화에서는 원고료를 받기 때문에 돈 받는 데를 먼저 올려야죠. 그죠? 당연히 예의상 물론 저작권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먼저 올려도 뭐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돈 먹은 놈이 염치가 있어야지 또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주간 동화가 먼저 오픈을 하면 이제 브런치에 올리고 또 그것들을 또 다시 가공을 해서 유튜브나 또는 또 포스터 이런 쪽에서도 같이 또 나누고 또 오늘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더 조금 주목해 긴장하면서 방송을 잘 들어야 되는 오늘 이유는요.
오늘부터 이제 공식 오픈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에도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뭐 돈 파는 가게 하셔도 되고 머니마트 이렇게 이제 페이지 검색을 하시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물론 뭐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저희 팬들이 팬이 되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제 공식 오픈 날부터 이벤트를 시작해요. 이벤트를 시작해서 10억 원 상당의 행운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주인장의 머니마트 주인장의 베스트셀러 뭐죠? 거울과 잠이와라는 책, 이 책을 또 별도로 추첨을 해서 10명, 10분을 추첨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파는 방송, 돈 파는 방송이란다.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가 과연 그러면 다 돈을 판다고 했는데 어떤 돈을 팔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자 주간 동화 그리고 브런치에도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브런치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의 상품 라인업, 그러니까 어떤 돈을 팔까? 상품 라인업은요, 메인 메뉴가 메인 상품이 네 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빅마니, 그죠? 일확천금, 그죠? 큰 돈, 떼돈, 다 그냥 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빅마니도 팔고요. 그 다음에 허들마니도 팝니다. 허들마니가 뭐지? 왜 그 육상 경기 보면 육상 종목에 막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가고 가는 경기 있죠. 110m짜리인데요. 그 이제 허들마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켓마니가 있어요. 포켓마니는 좀 의미가 오시죠. 용돈, 이렇게 소액 그런 이제 부스러기 이제 그런 의미인데 포켓마니. 그다음에 또 마지막 메인 메뉴는요. 해피마니가 있습니다. 해피마니 조금 느낌 오시죠. 자, 그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의 메인 상품은요. 네 가지 빅마니, 허들마니, 또 포켓마니, 해피마니. 사이드 메뉴도 있어요. 왜 그지 음식점에 가면 뭐 사이드 디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이드 메뉴는 핫 메뉴. 또 에구머니. 재밌죠? 에구머니가 뭘까? 그다음에 또 내주머니가 있습니다. 내주마니. 돈 파는 가게니까 전부 모든 상품 이름이 많이로 끝나죠. 자, 오늘은 그런 메인 메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을 불리기 원하죠. 왜냐하면 재테크의 목표는 이익을 얻는 것이지 손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요. 목표가 없어요.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많을수록 좋다. 이제 그렇죠. 10억을 만들면 20억짜리가 2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띄고요. 10억 이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100억을 만들면 또 200억, 300억 가진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래는 안 보여요. 우리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늘 아래를 쳐다보기 힘들어요. 아래를 쳐다보기 힘들고 늘 위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삶이 상당히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은 목표도 아니지만 이게 목표가 될 수 없죠. 목표도 아니거니와 자칫 탐욕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의 삶을.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하기에 앞서서 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컨설턴트인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돈을 네 가지 종류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의 메인 메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빅마니, 허들마니, 포켓마니, 해피마니. 자, 첫 번째는 빅마니입니다. 빅마니는요. 인생을 바꿀 만한 큰 규모의 돈을 대요. 그러니까 마치 로또를 꿈꾸는 것처럼. 그러나 빅마니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아주 희박한 로또를 긁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꼭 로또가 아니라도 빅마니를 만드는 사람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창업인데요. 창업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로또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쉽지 않죠. 자, 지금 그림 올라갑니다. 뭐 금괴 그림 확 올라갑니다. 그냥 이것만 제가 이게 보기만 하고 있어도 제 가슴이 그냥 발랑발랑 뜁니다. 금괴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빅만이죠. 자,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기업 설립해서 5년 버틸 확률 27.3%, 즉 창업을 해서 5년 안에 망하는 사람이 열의 7이라는 이야기죠. 100명이 창업하면 5년 뒤에 4분의 3이 문을 닫는 셈인데요. 특히 뭐 식당, 피자, 카페 이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생계형 창업 확률은 더 낮죠. 그런데요, 이게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뭐냐면 창업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빅마니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들은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IT 그런 기술 기반의 혁신적 창업가들이 많죠. 자, 필자가 제가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만나게 된 3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최근에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해 말인데요. 지난해 한 가을경에 30억 원이라는 30세입니다. 30억 원이라는 빅마니를 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요. 급여가 연봉 5천만 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 30억 원이라는 빅마니를 땡겼다 그러는 거죠. 어떻게? 동료들과 함께 창업한 회사를 M&A를 통해서 매각했다는 거죠. 놀랍죠? 자, 그렇다면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에겐 전혀 기회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이렇게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구글이나 혹은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대박! 와. 또한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와, 당연 대박. 뭐 꼭 외국 사례들만이 아니라도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티몬, 우리가 이제 티몬 알죠? 티몬 싸게 파는 티몬이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만약 그 티몬에 여러분이 초창기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대박. 그냥 빅만이죠, 빅만이. 그러면 이렇게 반문이 들어오죠. 이런 태클이 들어옵니다.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대부분 사람은 이렇게 대묻죠. 내가 어떻게 그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그런데요, 구글 공동 창업자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버린입니다. 이 두 친구가요, 창업 자금을 구하지 못해 쩔쩔맸다는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또 이게 세계적인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대표 기업 뭐죠? KFC의 설립자 커넬 샌더슨이 첫 번째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무려 1008번, 그죠? 뭐 천사도 아니고 1008번의 거절을 당했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마침내 1009번째의 사람에게서 첫 투자를 받아서 지금에 이르렀다요. 누구에게나 사실 그런 기업에 투자할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는 늘 기회들이 그냥 지나다니죠. 그냥 샥샥샥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기회들을 붙들 수 있느냐의 문제만 남는 거죠. 진주 목걸이의 주인은요,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앞에는 진주 목걸이가 계속 지나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 오늘 하루 많은 진주 목걸이가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런 기회들을 붙들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자, 한국에도 스타트업으로 알려진 수많은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글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머니마트도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에도 투자할 사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알 수 없죠, 그죠? 예, 알 수 없죠. 자,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돈이 많아야 되잖아. 또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고요. 심지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진짜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죠. 투자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물론 그렇죠. 투자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늘 투자한다고 이렇게 성공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면 우리가 월급쟁이 왜 하고 돈 벌려고 왜 재테크합니까? 성공이 보장된 사업만 하면 되죠.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구글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 창업 자금을 못 구해서 그 두 사람이 쩔쩔 맬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도 뭐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서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죠?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소액의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들을 이런 정도를 분산 투자 여러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이죠. 이런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은 스타트업과 소액의 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와디죠.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이라도 소액의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업기업 투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 그로 인해 절세되는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투자하는 금액을 절세되는 몫을 생각하면 투자 원금을 사실 날릴 걱정은 없는 거죠. 연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소득공제도 아주 높아요. 예를 들면 연간 소득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금의 100%를 바로 소득공제됩니다. 예를 투자를 내가 뭐 1,000만 원 했다 이러면 소득금액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바로 공제를 한다는 거죠. 이제 소득금액이 중요한데 이 소득금액이 뭐냐면요. 소득금액 우리가 받는 연봉하고 달라요. 우리가 받는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이라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공제율. 그 근로소득 공제율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기준으로 소득 공제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100%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5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투자금이 5천만 원까지는 50%, 1,500만 원 초과하고 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까지는 투자한 금액의 50%를 소득공제 받고요. 5천만 원, 총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의 투자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세 상품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기업으로는요, 벤처기업은 물론 기술적 평가를 통과한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크라우드 펀딩 회사들 거기 가보면요, 창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분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판별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죠. 투자라는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별 것 아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죠. 분산이 좋다라는 거죠. 또 이런 소득 공제는요. 투자 연도에 소득 공제를 받지 않고 올해 투자했다면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중 한 해를 선택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그 기업이 상장이 됐다든지 또는 내가 투자한 주식으로 받는 건데 그 주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되팔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요. 소득 공제를 통해서 환급받았던 그런 세금도 추징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투자한 후에 3년 이상 기다려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런 창업기업들이 3년 이내에 뭘 이렇게 의미 있는 이렇게 리턴을 받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빅마니의 기회, 어쨌든 우리 앞으로는 이게 진주 목걸이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것이 찬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죠.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 사람. 두 번째, 방향성. 방향성은 트렌드죠, 트렌드.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것들에 이제 되돌아보면, 그때 그거 분명히 기회였는데, 내가 그것을 테이킹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실체가 뭐겠습니까?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사람과 트렌드였습니다. 자, 먼저 사람을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버, 인스타그램, 티몬 그런 것들을 창업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빅마니에게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이게 30대 초반의 30부자도 그 창업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재정 컨설턴트잖아요. 제가 고객이 가진 자산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궁금해합니다.
제시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은 내가 뭐 이 정도 돈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한테는 그분 아니라도 다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재정 컨설턴트는 어떤 분하고 관계를 맺으면 오랫동안 가잖아요. 오랫동안 가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인데 그분이 좋은 사람이면 좋아요. 저도 일을 하는데 사실 뭐 이분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저분하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지는 거죠. 또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좋은 일도 생깁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이제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서로 내놓을 수 있어야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서 더 크게 다시 또 나눠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KFC 아까 치킨 후라이더 그 커넬 샌더슨의 제안을 1008명이 노 했죠. 노. 그죠? 리젝트 한 건데 제안을 거절한 건데, 또한 구글의 공동 창업자들이 내민 투자 제안을 거절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요. 이런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나 또는 KFC 어떤 그 커넬 샌더슨이 내민 상품을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즉 모든 것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아이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다가온 엄청난 진주 목걸이를 날려버린 셈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빅마니를 원한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만나는 사람들의 명함과 재산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지가 훨씬 더 궁금해하는 거죠. 자, 이제 KFC의 그 설립자 커넬 샌더슨이 1008번의 거절을 당하고 구글의 공동 창업자들조차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었던 것처럼요. 창업 초기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변화를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요,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만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 더욱 이제 이런 필요가, 사람들의 필요가, 자신의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우리는 방향성, 즉 트렌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빅마니를 빅맘의 기회를 잡는 두 번째 기회는 아까 첫 번째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는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러니까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 아시죠? 이 워런 버핏은 창업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빅마니를 버는 사람이에요. 빅마니를 번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은 트렌드, 그죠? 트렌드. 시대의 방향에 맞는 기업에 투자했고, 그 때문에 가치 투자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는 거죠. 자, 빅마니 정리해 볼까요? 일반적인 재테크로 빅마니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재테크도 해야겠지만 널 주변에 있는 사람, 그의 관계, 그의 명함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포지션보다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좀 이제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트렌드, 그죠? 트렌드,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 둘이 결합될 때 언젠가 여러분 앞에 지나가는 진주 목걸이를 덥석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행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머니마트에서 파는 두 번째 상품은 허들머니입니다. 허들머니. 자, 이제 지금 그 그림에 보이시죠? 뭐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나갑니다. 유튜브도 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려면 지금 팟캐스트는 그냥 오디오, 목소리만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유튜브에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손은 허들머니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테크로 모을 수 있는 돈을 봐도 허들머니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재테크로 대박을 꿈꾸는 빅마니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틀렸습니다. 일반적인 재테크를 통해서 빅마니를 만드는 것은 하늘 별 따기와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달려들다가는 쪽박 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간혹 있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재테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우리는 늘 빅마니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재테크는 또한 빅마니로 가는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이게 부자의 습관은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째 이제 허들 우리가 재테크 할 때 이 재테크를 제가 허들만이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첫째는 허들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험 리스크라고 부르죠. 재테크는 항상 뭐가 있다? 허들이 있다. 허들은 뭐다? 리스크. 즉 재테크는 위험하다 이거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테크는 항상 내 앞에 닥치는 허들, 리스크를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 적금만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30대의 재테크 수단은요 60%가 은행 예적금이라 이거 참 큰일 날 이야기죠. 자, 둘째는 허들, 즉 위험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즐겨야죠, 그죠? 허들 경기하듯이 이걸 즐길 수 없으면요 재테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수익을 원한다면 키가 낮은 허들을 선택하고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그만큼 키가 더 높은 허들을 이게 기꺼이가 중요합니다.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 허들을 즐겁게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스포츠 게임 즐기는 방법 같습니다. 경기의 규칙이나 게임의 룰을 알면 훨씬 즐겁지 않습니까? 재테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투자하려는 상품 종목, 또 투자 시장의 방향,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경제 정보 이런 것에도 일상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죠. 보통 이제 지하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보면 게임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답답한 지하철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한쪽에 이렇게 다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짜증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렇게 경제 정보 이런 것도 쳐다보면요 집중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포지션을 다음에 높여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런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허들 경기를 끝까지 마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들 경기 110m 허들을 뛰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끝까지 가야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면서 기록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테크에서는 만기 또는 완주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이게 재테크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완주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만기는 꼭 5년, 10년 이런 기간을 뜻하지는 않고요. 기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목표 수익률,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만들겠다, 1억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 수익률이나 또는 목표 금액, 그죠? 그렇죠. 조금 전에 그게 이제 목표 금액, 그 목표 수익률 내가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표 수익률 한 10%를 벌면 이렇게 벌어야겠다. 이것이 이제 그럼 10%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이 되면 그게 이제 완주라는 거죠. 그때 이제 수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허들마니를 요약하면 이게 우리가 재테크 돈을 불리기 원하면 리스크 장애물 허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어떤 만기나 완주, 만기를 자신이 설정해야 되는 거죠. 기간으로 설정하든 목표 수익률로 설정하든 금액으로 설정하든 그것들만 정확하게 명심히 기억하시면 허들머니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돈파는 가게에서 파는 세 번째 상품 메인 상품의 세 번째는 포켓머니입니다. 포켓머니에 이렇게 그림에 있죠, 그죠?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다니는 아주 소액의 돈, 소액의 지폐 이게 포켓머니죠. 지출 습관과 소비 관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절약해서 만들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포켓만이죠. 흔히 말하는 짠테크, 13월의 원리금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이런 것들도 이제 포켓마니에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포켓마니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돈은요, 애초부터 소비를 위해서 나가서 놀기 위해서 만든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의 본능은 지출이기 때문에 답답한 통장에 갇혀 있기보다는 통장을 찍고 나가서 노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쓰는 것은 한순간이면 촉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따라서 돈의 본능인 지출을 다스리지 못하면 통장이 텅
비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통장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본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보면 작은 돈도 성실하게 관리하거든요. 더구나 이렇게 빠듯한 월급으로 사는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포켓머니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포켓머니가 단지 포켓머니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뭐 이런 연말정산 다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연말정산 한 것 받아서 부자 되었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목적이 단지 세금 돌려받으려는 여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을 나누고 뭐 신용카드를 안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세서 절약되는 돈 포켓마니를 어떤 구체적인 재테크, 즉 허들마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포켓마니 정리하면요. 좋죠. 아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허들마니로 이어지게 하는 거. 그죠? 지출 습관, 좋은 지출 습관, 또 이렇게 소비 관리를 통해서 이것이 단지 생긴 돈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더 많이 쓸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재테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들마니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돈은요. 마지막 네 번째 돈은 해피머니입니다. 해피머니. 사실은 이 계정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까? 많이 모으기 원합니까? 또 아끼기 원합니까? 왜 그렇죠? 자, 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돈이 나의 행복을 이렇게 주지 못하면 내가 왜 뭐 돈을 모으겠습니까? 뭐 그 돈은 진짜 지폐에 종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는 해피머니는요. 이 돈에는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세 가지 종류의 돈 있죠. 이것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해피머니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돈의 본능은 지출이거든요. 통장 안에 갇혀 있기보다는 나가 놀기를 원해요. 근데 이 돈이 나가서 노는 장소가 어딘지, 어디서 노는지, 또는 누구랑 노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이 가득 찬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카피샵 쇼핑을 하면서도 마음이 텅 비고 허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출과 마찬가지로 행복 역시 습관입니다. 작은 돈에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큰 돈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생각 속에 숨어있는 함정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꿈꾸는 큰 돈을 움켜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시작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없이 행복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 행복의 주소리가 내일이 아닌 오늘 그리고 지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통장에는 어떤 돈이 있습니까? 빅마니 꿈꾸시겠지만 허들마니를 거쳐가셔야 하고요. 또 빅마니 사람 트렌드 굉장히 중요하고요. 허들마니 또 게임을 즐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포켓마니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허들머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즉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과 어떤 돈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공식 방송, 공식 오픈 방송에서 머니마트가 파는 메인 메뉴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고요. 다음에는 또 우리가 사이드 메뉴 뭐가 있다 했죠? 핫머니, 내주머니, 그다음에 애구머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이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예고해드렸던 머니마트 오픈 기념 공식 이벤트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이벤트는 10억 원의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팟캐스트에 당연히 먼저 이제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어떻게 달아주냐 하면요. 댓글로 그냥 한마디 써주시면 돼요. 예, 한마디 써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글죠. 응원의 글. 그러면 저희가 이게 추첨을 해서요. 추첨을 해서 10억 원 상당의 행운권
행운권을 추첨을 해서 드릴 겁니다. 뭐 저희 가게 오픈한다 해서 뭐 하는 받지 않을 거고요. 김영란법 때문에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는 받지 않는 대신에 저희들이 행운권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일요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꾹 그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 가운데서 추첨을 해서 100명을 추천합니다. 100명을 추천해서 2월 11일 날 발표하는 로또 복권 742회차예요. 이 742회차 보러 6개짜리 한 줄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 잘하면 10억 땡기는 거죠. 언제까지요? 2월 5일까지.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어떻게 해요? 댓글 구독자, 그죠? 댓글 구독자. 저희 이것은 꼭 이렇게 팟캐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렇게 뭐죠? 페이스북 또 뭐 이렇게 포스터 이런 등등에서 같이 머니마트 동파는 가게가 오픈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모아서 같이 다 발표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페이스북에 오셔도 똑같이 페이스북 머니마트 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참여하셔도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벤트는요. 저희 이거 돈 파는 가게 주인장 저희 베스트셀러 아시죠? 뭐죠? 그 월급 배짜미와 이것을 증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팟캐스트는 아니고요. 페이스북에 오셔서 페이스북에 저희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픈 이벤트 멘트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른 페북에 자기 그 타임라인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서 10명을 추첨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베스트셀러 거울교 자미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받으시려면요. 페이지 좋아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오셔서 페이지 좋아요 클릭 댓글 달고 그 다음에 공유 자신의 타임라인에 공유해 주신 분 가운데 10분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분들 역시 아까 이제 1번 그죠? 10억 원 상당의 행운권, 로또 복권 추첨 대상자에도 같이 포함됩니다. 잘하면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잘하면 뭐 엄청나게 뭐 빅마니 기회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언제 추첨하냐면요. 로또 복권이든 책이든 모두 2월 8일 수요일이거든요. 2월 8일 수요일 날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 추첨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듣는 분들이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뭉치 이렇게 승민 씨하고 같이 해왔던 그월계 자미와 약간 이제 색깔이 다른 방송을 위해서 이제 돈 파는 가게 방송을 다시 오픈했는데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았겠지만 앞으로도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 함께 사랑해 주시고요. 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등등의 채널에서도 브런치도 마찬가지 채널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돈 파는 가게 머니마트를 마치겠습니다. 자, 머니마트가 우리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소는 누가 키워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직장인들 출근, 야근, 특근. 뭐죠? 사장님 소는 회사에 나가서 사장님 소는 열심히 키우는데 내 소는 누가 키우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조금 돈을 벌면 좋겠다. 좀 제대로 개념 있는 재테크를 통해서 제대로 돈을 잃지 않고 계획하시는 대로 불려 나가면 좋겠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 또 저희 그 머니마트 돈 파는 가게에 또 이렇게 시그널 엔딩 방송이 나갈 겁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우리 또 제가 캐스팅한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도 즐기시고요. 편안하고 또 따뜻한 겨울이지만 따뜻한 주말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주인장 김광주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어디서 팔어?